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 15분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돈, 말, 글이고요. 저자는 정은길,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이 책은 프롤로그와 3개의 부, 그리고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의 제목은 나는 나를 얼마나 지켜줄 수 있을까? 1부의 제목은 풍족한 삶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2부의 제목은 말하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3부의 제목은 쓰고 싶지만 쓰지 못하는 나를 움직이는 법, 에필로그의 제목은 당신의 돈, 말, 글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각 부는 다시 여러 개의 이야기로 나뉘어지는데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나는 나를 얼마나 지켜줄 수 있을까? 케이블 TV의 한 예능 방송에 외제차 렌트를 위해 매달 200만원가량 돈을 쓰는 남자가 출연했다. 자신이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그는 시도 때도 없이 대출을 받는다고 했다. 삶을 즐기기 위해 제2, 제3금융권의 돈까지 빌린다는 그의 나이는 28세였다. 그에게 방송인 서장훈 씨는 이런 조언을 했다. 내가 약 15년 동안 프로농구 선수 생활을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어. 그래서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알아?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 뭘 사고 뭘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그런 말 안 해도 되는 게 좋은 일이야. 나는 나를 얼마나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의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 만약 지금까지 이런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 본 적이 없다면 이제라도 해봐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노력이란 단순히 재테크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돈이 많다고 절대적인 행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무엇과의 관계냐고? 나는 이 책에서 돈, 말, 글, 이 3가지와의 관계를 말하고 싶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 나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말, 글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나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돈과의 관계, 돈 위에 서자.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돈을 내 밑에 두고 부릴 수 있어야 한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고 나를 위해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와 정반대의 관계를 맺고 있다.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나를 위해 돈 한 푼 쓰는데도 절절매거나 돈을 불리기도 전에 가치 없는 소비로 돈이 술술 새어나가게 한다. 그러다 보니 돈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너무 많다. TV를 보면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연일 으리으리한 집에 사는 연예인들의 일상이 소개되고 뉴스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보도한다. SNS에는 돈 걱정 없이 취미생활이나 맛집,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로 차고 넘친다. 그들과 내 삶을 비교하다 보면 내 불행은 모두 돈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것만 같다. 그 결과 돈만 쫓게 되고 돈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게 된다. 돈은 어디까지나 수단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교환의 대가로 사용할 뿐이다. 지금껏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축적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내가 돈보다 우위에 있는지, 돈을 목적으로 착각해 돈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따져보면 좋겠다.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그 고민이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아무 희망도 없다고 생각될 때마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돈과의 건강한 관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말과의 관계,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추자. 말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말을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 조금도 떨지 않으면서 조리 있게, 게다가 발음과 목소리까지 끝내주게 구사하며 청산유수로 말하는 사람만이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말을 잘하는 모습이 이런 이미지에 갇혀 있으면 말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힘들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말투, 발음, 목소리 크기, 호흡, 시선 같은 기술은 다소 투박해도 괜찮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만 있다면 말이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내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것이다. 그 단계에 도달했다면 그때 가서 말하기 스킬을 연습해도 결코 늦지 않다. 말은 기술이 아닌 진심이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말과의 관계는 몰라보게 건강해진다. 문제는 내 진심이 있는 그대로 전해지지 못할 때가 많다는 점이다. 나를 어필해야 할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고, 오해를 풀어야 할 때 대충 얼버무리다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적은 없는가?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 하고 좌절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 내가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내 말을 듣게 될 사람의 눈치를 먼저 봤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꿀꺽 삼킨다. 그러다 결국 이 말도 저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내 입으로 하는 말을 어려워하는 관계를 맺고 마는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면서 말을 잘하기 바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괜히 발음이나 목소리로 트집 잡지 말고 무슨 말을 할지 그 메시지에 집중해야 한다. 진심을 담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말하기는 눈에 띄게 달라진다.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과 눈치를 보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글과의 관계, 쓰는 사람이 즐거워야 한다. 글과 맺는 건강한 관계는 한마디로 치유여야 한다. 그동안 자기소개서나 보고서처럼 의무적인 글을 쓰느라 힘든 길을 걸어온 사람이 많을 것이다. 소수의 사람에게 읽히고 묻히는 죽은 글을 쓰기 위해 보낸 시간들을 생각하면 글쓰기를 즐겁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하지만 글에는 치유의 힘이 있다. 자신에 관한 글을 쓰며 트라우마나 상처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수많은 작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다.
나 역시 내 이야기를 세상 밖에 내놓으며 계속 글을 쓸 힘을 얻었다. 요즘은 드라마 작가교육원에 다니며 스토리 쓰기를 배우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도 글을 쓸 때는 쓰는 사람의 즐거움에 가장 큰 비중을 둬야 한다는 조언을 해줬다. 아마 드라마를 쓰면서 돈을 벌고 싶을 거야. 회당 얼마 받는 작가들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테니. 근데 글을 쓰는 사람이 즐거워야 해. 글을 쓰는 사람이 즐겁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이 이야기를 들은 날, 나는 비로소 글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비밀을 알게 된 듯 했다. 잘 쓰고 싶은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쓰는 사람의 즐거움이다. 그 즐거움이 글을 쓰는 사람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삶의 균형을 잡아주며 내일의 희망까지 비춰준다는 생각이 든다. 내 마음속 깊은 목소리를 글로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단단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글과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말이다. 이렇게 돈, 말, 글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되면 남의 의견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3년 넘게 네이버 오디오 클립 정은길 아나운서의 돈말글 채널을 진행하며 얻은 결론이다. 이제는 이 메시지를 영상으로도 담아 유튜브 채널 정은길의 돈말글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다. 사람마다 삶에 꼭 필요한 습관을 다르게 꼽을 수도 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나 독서, 운동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아직 그 습관을 만들지 못해 고민 중이라면 이 책과 함께 돈, 말, 글부터 다잡아 보는 건 어떨까? 온전히 나다워지는 일에는 수많은 흔들림이 있겠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는데 돈과 말과 글이 제법 도움이 될 것이다. 1부 풍족한 삶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첫 번째 이야기. 내 돈 그릇은 얼마나 클까? 나는 약속에 유난히 민감한 편이다.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 일정을 자주 어기는 사람을 상당히 싫어한다. 습관적으로 약속 시간을 못 지키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다. 한 번은 대학 때 MT를 갔다가 옷에 술을 쏟은 한 선배에게 반바지를 빌려준 적이 있었다. 선배는 급하게 오느라 옷을 하나도 못 챙겨왔다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다행히 내게 여분의 옷이 있어서 그 옷을 내어줬고 선배가 옷을 갈아입은 뒤 술자리는 계속 이어졌다. 바지 고마워. 깨끗이 빨아서 다음에 만날 때 돌려줄게. 다음날 나와 헤어지며 선배는 호언장담했다. 그런데 얼마 후 학교에서 만난 선배는 다른 말을 했다. 미안, 깜빡하고 안 가져왔네. 다음에 꼭 가져다 줄게. 그 후로도 같은 말을 수차례 반복하던 선배는 급기야 나를 피해 다니는지 얼굴을 보기조차 힘들어졌다. 나는 내 옷을 돌려받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반바지가 아까운 건 둘째치고 왜 어렵지도 않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옷이 갖고 싶은 건가?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 반바지는 거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한 보세 옷이었다. 10,000원도 안 하는 옷을 갖겠다고 구차하게 숨어 다니는 게 납득되지 않았다.